안녕하세요. 복자여중 학생 여러분, 무용교사 조종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1학년도 봉사활동 소양교육 시간입니다. 그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것 같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일,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코로나 이전의 봉사활동 시수는 3년 동안 60시간을 해야지 고입 관련 봉사활동 내신 만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0년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 2, 3학년 봉사활동 내신 만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3년 동안 6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줄어졌죠. 또한 올해 21년도에는 코로나 환경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권장 시수를 한시적으로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준비한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건 다 학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올해 복자여자중학교 교육과정의 봉사활동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요. 즉 1학기에 총 4시간 3월 4일 날 1학년들은 그때 이제 입학하고 다음 날이겠죠. 교육과정 봉사활동을 이미 1시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2일 날은 교육과정 봉사활동을 2, 3학년 이렇게 1시간 했죠. 그리고 4월 6일 날 오늘 봉사활동 소양교육이 또 1시간을 한 게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월 6일 날 교육과정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7월 16일 날 1, 2, 3학년 교육과정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즉, 1학기에 총 4시간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학기에 한번 살펴볼까요? 2학기에는 8월 19일 날, 10월 14일 날 1, 2, 3학년 모두 교육과정 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고요. 자, 1학년, 2학년은 또 마지막으로 12월 29일 날 교육과정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은 11월 4일 날 교육과정 봉사활동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2학기에 3시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학생 여러분이 결석하지 않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학교에서 계획한 봉사활동 시간 중 총 7시간을 할 수 있으니 열심히 참여하시고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학년별로 희망을 받아서 실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외 봉사활동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을 아마 학년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학년별로 계획이 있으니 2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이외에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잘 들어야 되겠어요. 더 유의하여서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하고 와서 인정이 안 되면 속상하겠죠. 개인 봉사활동은 봉사 포털에 가입하여 하는 방법과 포털에 가입하지 않고 기관에 직접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은 위에 있는 여기 보는 봉사 포털에 가입을 해서 활동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그렇지만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선택하셔서 하는 방법은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포털에 가입하는 경우에 포털에 가입하려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VMS라든가 1365, 두벌 같은 데 회원 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때 이런 포털에서 해도 인정 가능한 건지 인정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을 담임선생님한테 한번 확인을 하고 상의를 하고 혹은 그 직접 그 포털에 문의를 해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고 나면 봉사활동을 실제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활동한 다음에는 그게 이제 봉사활동 확인서를 나이스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관에서 요때 그 봉사활동을 한 여러분 학생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나 이제 봉사활동 다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주겠지 하는 거는 그거는 또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기관에서 이제 나이스에 전송된 실적 자료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승인을 하시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65 등 봉사 포털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가 있죠.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서 담임선생님께 미리 제출하고 승인하시면 그런 다음에 이제 활동한 다음에 결과 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담임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주실 겁니다. 자, 계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월 15일 날 내가 계획을 하면 16일 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 활동하는 날은 그 다음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 시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 시간 기준에, 인정 기준에 대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 시간 인정 기준이요. 자, 주의할 것은 봉사활동 기본 방향에 부합한 봉사활동을 해야지 인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봉사활동 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 인정을 원칙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일날 인정 가능 시간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평일날 7교시 수업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날 봉사활동을 1시간을 1시간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에 6교시 수업이 들은 날이면 2시간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휴업일의 인정 가능 시간은 즉 8시간까지는 가능하지만 8시간을 넘어서서 초과해서 봉사 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자, 이제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봉사활동의 기본 방향은 무보수성, 즉 돈을 받는 것은 안 되죠. 그 다음 자발성,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고 정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 봉사활동인 거죠. 그 다음에 공익성, 공공의 이익에 맞아야 되는 거고요. 비영리성, 역시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비정파성, 정치적인 활동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비종파성, 어떤 종교기관에서 하는 활동은 안 되니까 특히 교회나 절 등에서 활동하고 봉사활동 시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부문에서는 활동이 가능한데요.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시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랄지 보건소랄지 경찰서 이런 곳에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민간 부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특히 공익 목적의 비영리기관,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곳들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지 관련, 보건 관련, 의료 관련, 요양 관련, 그다음에 문화, 체육 관련해서 공익 목적의 비영리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리 목적이나 종교, 정치적,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불가하니 잘 살펴보고 활동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충청남도 교육청 운영계획에 바탕을 두고 이 내용을 참고해서 활동하면 되는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 전문교육 및 회의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나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한다라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교육 1시간 후에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봉사활동이 없을 경우에 교통안전 교육 시간을 봉사활동으로 불인정한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화 공연 준비와 번역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 이런 봉사활동 시 그러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어떤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봉사활동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연 당일 공식적인 어떤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시간, 준비 시간, 최종 연습 시간에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에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한 매를 기준으로 1시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행사 참여 볼까요?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즉 내빈이나 주차 혹은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해요. 단순하게 정부 지자재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동원식 참여는 불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축제, 걷기 대회, 마라톤 대회, 자전거 타기 대회 등의 단순 참여는 불인정하고 있으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걷기 대회 2시간 후에 환경 정화 활동 1시간을 한 경우에 환경 정화 활동 1시간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걷기 대회 2시간을 하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함께 한 경우에는 불인정하는 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자, 이런 게 조금 까다롭죠. 그 다음 5번째 물품 및 현금 기부.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헌원 모으기,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폐 휴대폰 수거, 뜨개질 제작을 하고 기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헌혈 볼까요? 헌혈은 만 16세 이상만 가능하므로 중학생은 해당이 없죠. 고등학생 이상이 돼야지, 고등학생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7번째 선풀 달기 볼까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 활동으로 학년도 단위로 최대 12시간까지 인정해요. 단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 준하여 실시하되 반드시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서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학생은 50자 이상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니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올해 이제 이게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침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비대면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주관기관을 통해서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 쌍방향으로 어떤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영상, 사진 저장 등 이런 실천 과정의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시작 전, 그 다음에 활동하는 모습, 마무리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인정하고 있으니 혹시 VMS라든가 1365를 통해서 하는 학생들 잘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곳들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단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법인 설립 허가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아마 허가증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개인으로 가서 직접 가서 할 경우에 이런 거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자활센터, 설치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실버 인력 뱅크, 시 위탁의 경우에 위탁서가 첨부돼야 돼요. 이런 서류가 첨부가 돼야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쭉 정리해놨는데 한번 보죠. 그냥 읽을게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그 다음에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하지만 개인 병원은 인정 불가하니 꼭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해요. 그렇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또 반복되는데요. 개인병원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 잘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푸드마켓에 음식물을 기부하였다든지 운동경기 공연을 관람하였다든지 운동경기나 공연 관람하였다든지 이런 경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을 관람하였다든지 문예작품, 공모전에 응모하였다든지 태극기 달기, 인구조사, 설문조사 이런 것에 참여하고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 달고 인증사 찍기,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이런 거 하고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에 참여한 사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하는 경우, 물품 및 현금을 기부한 경우, 그 다음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 주변 정리, 홍보 실적 등 실질적 봉사활동이 아닌 단순 참여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방송반, 도서반, 선도부, 당번 등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해당하지 이것도 봉사활동이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 응시하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하는 거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봉사활동은 특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을 포함해서 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합니다. 그러니 봉사활동은 당연히
기재가 불가하겠죠. 그래서 해외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고 이거 봉사활동으로 인정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안전 저해 시설 등 단순 인증샷 찍어 올리기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어요. 잘 보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혹은 뭐 학교 폭력 관련해서 조치사항 등에 의해서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봉사활동으로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보호처분, 출석 정지 기간의 봉사활동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 결석 중 실시한 봉사활동, 그 다음에 결석상의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이거 당연히 안 되죠. 결석했는데 어떻게 봉사활동 인정 못 받죠. 그 다음에 해외 봉사활동, 아까 얘기했죠.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활동, 이런 거 다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 봉사활동 활동기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365 자원봉사 포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볼, 요거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여가부에서 인정한 기관이죠. 그런 곳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VMS, 이런 것도 활동이 가능한 거죠. 봉사활동 활동기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써놨네요. 실적 연계 사이트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두볼 이용 시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이 충청남도 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부합되는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그 다음은 자, 여기도 뭐 8시간 수업 시간을 초과해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이스에 꼭 전송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본인이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학생 봉사활동 인정 불가기관, 아까 한 번 더 얘기했는데 더 강조하느라고 이렇게 다시 써놓았네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봉사활동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의하여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자여중 학생 여러분, 올해 변화된 사항을 잘 알았지요? 그럼 이상으로 봉사활동 소양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